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특집으로요. 지금 이 한국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최인식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최인식 선배님은 지난 8.15 집회 때문에 지금 그 수습을 위해서도 또 곤욕을 치르면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싸우고 계시죠. 자, 전 목사님은 요즘 행편이 어떻습니까? 구속이 되셨으니까 그걸 다시 따지고 계시죠. 이번 구속은 정말 이건 법치가 무너지고 예. 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법을 지키는 정권이 아니에요. 예. 자기 자신들이 법을 안 지키는 정권이.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석 상태에 있었는데 8.15 집회의 이 방역 실패로 인해서 정치 방역 코로나 이것을 마녀 사냥하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로 국민의 분노를 8.15 집회에다가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대표격인 전광훈 목사에게 덜미를 씌워가지고 구속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보석이 되셨는데 재판 중에 심리 한 번을 보석 취소를 하려면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리 한 번도 하지를 않고 그 보석금도 3천만 원, 5천만 원을 다 몰 수는 못하겠는지 양심이 있었던지 3천만 원 또 몰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된 상태이시고 본인은 요즘 심정이 좀 어떻습니까? 국민 앞에 뭐 전달하는 뭐 메시지라도 있을까요? 지금 뭐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는 계신데 본격적으로 뭐 의견을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니고 처음에 구속되셔가지고는 또 2주간 그 병동에 이렇게 격리되었다가 이제 일반 하동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그 부동산 폭등, 추미애 아들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8.15 집회에 지금 함정을 만들어서 국면 전환을 하면서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최소한의 헌법과 법률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식은 좀 지켜야 되는데 요즘 너무 국민들이요 정권의 통제나 이 코로나를 핑계댄 탄압 이런 독재에 그냥 수긍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일상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적응이 되어져 가고 이번에 이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로 지금 논란이 많고 엄포를 놓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8.15 집회에 관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거 법대로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집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게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헌법 20일. 그것이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하고 지켜내는데 상당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21조 1항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을 해놓고 2항에다가 중요한 걸 말해놨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검열이나 허가나 검열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허가로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가 헌법 37조에 보면 국민의 이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헌법 37조에 또 해놨어요.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이나 안녕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본질은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런데 이 정권은 도대체가 지금 계속해서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집회가 코로나의 발상이다. 이렇게 지금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선거를 한 국민들입니다. 투표할 건 투표하는 거고
질병이 왔으면 질병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다 제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 저항할 수단과 방법이 사라져 버렸고 이 싸움을 사실상 야당이 해줘야 됩니다. 법치 수호를 위해서. 그럼요. 예. 이것을 야당이 식물 야당이 되고 저 완전 여당의 이중대 야당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걸 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희생을 하면서 지금 나서가지고 집회를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앵그리 블루 뉴스 브리핑에서는 예. 이 사기 방역의 진실을 예. 다 뭐 예. 부정선거니 뭐니 관심 가질 예. 때 저희들은 예. 이게 문재인의 미국 진단 키트 수출도 저게 사기다고 지금 예. 행정 소송까지 냈어요. 예. 그다음에 어제 메릴랜드 그 주지사 예. 거기 갖고 간 예. 진단 키트 다 예. 고물 났다. 저희들이 예. 폭로했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 정권이 지금 세계에서 이 100만 명당 검사자 숫자가 115등이다. 예. 그래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있다. 일부러 아주 작게 네. 검사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자를 줄여서 네. 확진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 이걸 그렇죠. 계속 주장해 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항체 검사를 네. 저렇게 1,440명, 그렇습니다. 3,055명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는 이게 네.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진단 키트가 정확하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 네. 이게 테스트 되지 않고 네. 나왔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 사기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검사자 수와 진단자 수 사이에 예. 0.0110의 예. 이 상관관계 네. 계수가 있다는 수학자의 또 풀이까지 예. 받아냈어요. 예.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국민한테 코로나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가지고 임기 끝까지 사기를 임기 치고 끝까지 왔다. 하죠. 예. 그래서 그걸 분쇄시켜야 된다. 예.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걸 싸우고 계신데 예. 저희들은 또 현장에서 싸움 또한 싸우는 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률적으로 예.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부분을 유보하고요. 또 존중을 합니다. 예. 고생하고 계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 상당히 많은 보수 진영에 제가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거는 옛날에 홍준표가 잡을 때는 홍준표 밀어주자. 또 황교안이가 되면 황교안 밀어주자. 그래. 요즘은 또 김종인이 욕하지 마라. 이 보수의 상당한 부분에 그런 일종의 일을 뭐라고 할까요? 그 그게 무슨 근성인가 노비-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비 근성이 있어요. 노비 근성. 또 좋게 말하면 예. 사표 방지 심리라는 거 이런 예.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수준 높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이건 노비 근성입니다. 예. 황교안 나오면 황교안 박수, 박근혜 나오면 박근혜 박수, 이명박 나오면 이명박 박수. 그래놓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 2명씩 구속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적폐로 몰려서 대한민국이 적폐로 몰렸는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정말로 희한한 부분은 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보수 다 쓰러져가는 보수 정당에 그냥 키만 잡고 있다면 그걸 찬양하고 거기에 완전히 쥐떼들처럼 쭉 줄을 서는 행태들 그것이 선거 때도 또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래요. 놈처럼 보였어요. 개헌 그렇습니다. 이야기까지 꺼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도 그게 뭐 이겼는데 선거 끝나고 부정선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사람 끌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걸 누가 보더라도 이기기 위한 행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미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예. 드루킹 선거 그거 다 문재인 옛날부터 사기로 있었죠. 당선됐죠. 예, 예, 예. 그거 다 법으로 그 유죄 다 난 겁니다. 예. 울산 송철호 사건 이 사건 하나만 가져도 제대로 부정선거죠. 수사한다면 문재인 탄핵뿐만 아니라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그런데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인데 지금 그 이런 부분에 대중들이 지금 이 매몰되어가 일부가요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런 이 보수의 이 기성 어떤 정당과의 관계에서 반복된 실패를 또 똑같이 반복해 간다면 이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당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지금 야당이 왜 저렇게 놀고 먹어도 되니까 야당이 놀고 먹는 거예요. 때만 되면 또 이제 찍어 줄 거고 뭐 누가 나오던 그 당 찍을 거니까 찍을 데가 어디 있느냐. 예. 당신들이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할 거거든. 요번에 김종인 그 할아버지의 그 국민의 짐. 국민의 짐이죠. 예, 예. 이제 이 국민의 짐이 이제 이쪽은 우리는 우파는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두 골문 비워놓고 하프라인 넘어가서 우리는 여유 자작하고 다니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파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가치를 지킬 건 모두 다 내팽개치고 있어요. 이건 완전 중도 정당인지 좌파 정당인지 공산당인지 모를 정도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갈짓자 행보할 때 요번만큼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온 국민들이 앵그르블루도 좋고 어떤 정당인가 모든 우리 세력들이 직결을 해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가 완전히 이네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골키퍼부터 바꿔버려야 된다. 이런 자세로 해서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면 이번엔 바꿔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서민 대중 내부에 이 패배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기득권에 굴복하는 이 노비근성, 노비근성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한 번은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손해 볼 게 뭐 있습니까? 표를 가진 우리 일반 민초들이 모두 나서 가지고 각자 좋은 쪽으로 모여서 단결을 하고 조직화하고 확산시켜서 이런 그 서포 15조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 주변 분들에게 모두 확산을 시켜서 이걸로 무장을 하면 모두 다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노력도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이거 노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다르게 또 이용하고 있는 기득권의 행태는 영호남이라는 지역주의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의는 계속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호남의 지역주의보다는 지금은 영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흔들리 많이. 영남은 지금 거의 5대5 수준으로 흔들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서민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상당히 우리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보수 정당에 보면 이념적으로 강경한 소수 보수 정당들만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실패하는가라는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이 정당에 참여하고 정당의 행사에 참여하고 주장하고 또 당원으로서 대외 홍보를 하고 이 모든 부분이 일상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보수 소수 정당의 가치는 박근혜 석방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솔직히 대중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정당의 정강이나 그 내용들을 갖다 놓고 보면요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썼는지도 아마 자기도 이해들을 못하고 있는 아마 당이 태반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대로 이 대중의 눈높이에 가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개선시킨다라는 그런 이 확신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건데 보수에서 주장했던 가치들은 솔직히 미통땡이나 국민의 지임당이 이야기하는 저런 내용은 그야말로 이 대중의 삶은 관심이 없는 무슨 이야기를 한지 유행 따라 그냥 춤을 추는 내용들 뿐이에요. 요번에 그 정강 내용 발표해 놓은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을 먼저 좋은 미사하고는 다 갖다 내용도 정리도 안 된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은 거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나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보수에도 가치 정당이 만들어지냐? 가치 정당. 그래서 이 좌파 이 가치 이념 정당처럼 이 보수에도 일종의 이 보수나 이런 걸 넘어서서 중도나 심지어 좌파 진영에도 이 북한을 싫어하고 안보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일종의 서민의 가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도 중요하죠.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안보, 그다음에 먹고 사는 서민 생활, 또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요즘 정말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 문제가 그렇죠. 되고 인구 감소. 예. 또 이 인구 감소는 노인의 복지는 늘어나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엄청난 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이 또 소멸되고. 네, 그리고 지방은 지금 그렇게 다 붕괴죠. 붕괴되고 지방 있죠. 자체 예. 붕괴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우리가 끌어다가 지금 복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로 이걸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또 방만한 공공. 예. 이 공공 왕국이 되어 버렸어요. 네,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5천만 인구에 지금 공무원이 아마 100만이 넘죠. 이런저런 네. 잡다한 것까지 네. 합치면 200만에 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자 일본 적어도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이야기는 왜 외국 해외 사례를 끌어다 붙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수를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이거 완전 공무원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야당이 따져주고 국회에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 공공 부분 때문에 이 나라 망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공도 필요한 부분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그걸 들고 나오면 우리 당이 얼마든지 그 서민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정책들을 좀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철저하게 서민지향 정당으로 예,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또 이 상류 기득권 중에도 이 사상이 제대로 가야 그들도 기득권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색깔은 철저하게 이 서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수판에 이렇게 보면 시민운동이나 이런 거를 한다면서 솔직히 시민운동답지도 못한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권의 무슨 이 여당이 잡았을 때 정권의 앞잡이 또 야당이 되면 또 뭐 야당의 앞잡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의용적 시민운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건강하게 하지만 그 일부들은 기존 정치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에 부종 세력으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냥 심부름꾼 비슷하게 뭐 대신 이 용병 노릇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게 뭐 그것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민운동을 극복해서 그 시민운동과 당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차원이 다른 부분에서 이 스포 15조를 공감을 해서 당을 만드는 사람들한테요. 저 선배님이 이 시민운동과 당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좀 해주시죠. 첫째, 우리 그 각자의 자세와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포 15조는 제가 봐도 대단한 참 이 서민 정당으로서 가는 기본 그 바이블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첫째 자기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확신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주변 이거는 이 공부는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대화로 이을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을 훈련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동안 함께 해왔던 동지들과 함께 역량을 모으면 가능한데 이건 첫째 내가 얼만큼 헌신하느냐 이것이고 정당이라는 것은 이 결과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지 이걸 뭐 이익단체처럼 뭘 하나를 이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먼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확신을 먼저 다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전도를 하듯이 열심히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가치 정당으로 갈라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가치 정당으로 갈라 그러면 이게 뭐 이 처음에 지금 우리가 안에 앵그리 블루를 하거나 서포 15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좀 탄탄해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남에게 하면 또 사람들이 초장에는 그런 부분을 잘 이리 모르고 거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좀 이 뭐라고 기가 죽거나
또 어려움이 좀 벽에 부딪히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선배님이 많은 그 시행착오를 이 작은 정당들을 하시면서 느낌 관점에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는 다 어려움이 있죠. 예,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 예, 더 크기 때문에 예, 우리 그 과정의 작은 그 다름이나 예. 그런 관계들은 다 극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남 때문에 외부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내 스스로가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이거든요. 예, 이미 내용이 있고 다 갖출 걸 갖췄어요. 갖춰졌는데 나의 노력만 어떻게 더 하느냐, 나의 진심을 가지고 예. 하느냐이고 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충분히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더라. 예, 저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황 소장을 중심으로 서포 15조를 걸고 신당을 창당한다, 서민 정당을 만든다 하면 그 정당에서 그보다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지금 이 출발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심하고 출발해서 그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가치 중심으로 공고한 축을 세워놓고 그럼 그 축이 세워지고 나면 네. 이제 나중에 대선이나 어떤 그렇죠. 정치 국면에서 네. 그 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네, 외연을 그렇습니다. 넓혀가는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죠. 축이 없어지면 그럼 예, 흩어지지 않습니까? 기본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시고 예, 예. 우리가 밖에도 이제 정당을 여러 세력이 추진하는 있겠죠. 여러 세력이 세력들이 있겠죠. 있잖아요. 예. 이 제 세력들과 전부 다 저 미통당만 빼고 예. 미통당만 빼고 모두 다 대성 단결해 가지고 바르게는 이번 그 돌아오는 서울시장과 부산 재보궐선거 예. 또 다음 대선 1년 반 남아 있는 대선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그때까지 그 평생을 살아가는데 1년 반을 한번 혼신을 다해서 해보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세력들도 지금은 출발은 이렇게 하지만 모두 다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정치 혁명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뭐 그러지 않다면 이런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이거 뭐 마지막이라기보다 오늘 우리 황 소장님과 함께 이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이 황 소장이 참 그 오래전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사실 나서지를 않아서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좀 제발 좀 나서시오. 이거 뉴스 브리핑만 이거 하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 근데 황 소장님께서 지금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을 가지고 또 탄탄한 블루앵글의 블루앵글이 이 조직들과 함께 이 그 창당이라는 이 대장정에 시작을 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밖에서 열심히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최인식 선배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언젠간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